네, 이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고시엔 결승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이 뉴스가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국어 교과가 울려 퍼졌다. 이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왜 이렇게 떠들썩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박철현 시민기자, 지금 저희 인터넷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일본 날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너무 덥다가 또 막 스콜 같은 막 태풍도 오고 그래가지고요. 네. 또 태풍 지나면 또 덥고 뭐 이런 식이네요. 지금은 좀 음, 흐린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한국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처선돼도 날이 좀 후덥지근합니다. 네, 여기도 일본, 한 네, 3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참 기후 온난화 때문에 여기저기 전 지구가 너무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날씨 얘기, 뜨거운 날씨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야구 때문에 지금 국내 우리 서울 포함한 대한민국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제1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라는 제가 속보를 어제부터 보고 있는데, 자, 결승에 네, 처음으로 진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음, 뭐 원래 이제 그 민족학교랄까 네. 막 우리 한국계 국제학교도 있고 이제 총연계 이제 조선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음. 이게 이 야구에서 뭐 결승에 진출한다. 그게 뭐 충계대, 추계대 포함 뭐 다 하더라도 네. 이 고시엔이라는 완전 뭐 어마어마한 고시엔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여름이 되면은 네. 일본인들은 전부 다 고시엔을 봐요. 거의 어떤 식으로든 보고 네. 그 NHK에서 생중계를 해주는데 음. 시청률이 20% 이상씩 나오거든요. 오. 그래요? 공영방송에서 해주는데 그 시청률이 20% 이상 나온다는 건 뭐 웬만한 드라마나 뭐 예능 프로그램을 다 뭐 이긴다는 그런 뜻이고, 네. 그다음에 본선에 진출했을 때는 항상 만석이 돼요. 경기장이 한 어. 3만 명 정도까지 찰 수 있는 고시엔 한신 타이거즈가 쓰고 있는 네. 구장인데, 어. 그게 1회전부터 거의 만석이 될 정도니까 예. 이 고시엔이 가지는 위상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위상이. 거기에서 예. 우리 그 뭐 한국계 그 네. 민족학교가 이 결승에 진출했다는 거는 뭐 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감히 좀 그 형용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래요?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 박 기자님 표정을 봐도 감격스러워하는 표정이 느껴집니다. 야, 제가 예. 제가 옛날에 이제 취재를 할 적에 네. 오사카 조선고등학교라고 그 이제 총연계 학교이긴 한데 음. 오사카 조고가 그 럭비에서 네. 럭비부가 아주 센데 거기가 이제 히가시 후쿠오카 교고라는 그 럭비 완전 강호하고 결승전에서 음. 붙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취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막 와, 어떻게 이런 경우가 음.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럭비하고 야구가 가지는 위상을 차지하면은 야구가 뭐 그렇죠. 몇십 인기가 배나 많죠. 더 유명하죠. 아. 대중적인 인기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야구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그것도 고시엔 음. 갑자원 구장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네. 야, 이건 뭐 정말 아마 두 번 다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큰 음. 쾌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고시엔이라고 하면 저희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프로야구, 뭐 우리 선수들 이승엽 선수나 이종우 선수가, 선동열 선수가 뛴 그런 프로야구는 알지만 고시엔 이게 네. 얼마나 대단하길래, 고시엔이라는 게 뭔지, 고시엔이라는 말 뜻이 아, 뭡니까? 고시엔? 고시에는 이제 구장 이름이에요. 아, 갑자원, 한국으로 표현하면 갑자원인데 갑자원. 그 그 예, 구장 말을 한 하는군요. 구장 이름이에요. 예. 근데 고시엔에 갔다는 한신 것은 타이 음, 한신 타이거즈가 네. 그 본구 이제 자기 본거지 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어, 아, 효고현이라는 데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한신 타이거즈가 오사카가 본거지기 때문에 오사카 있잖아요. 착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네. 효고현에 있고 어, 설립된 게 예. 최초에 설립된 게 1924년입니다. 어, 음, 그러니까 역사가 이미 뭐 100년 정도 됐고 네. 그 뭐냐 원래 이 고시엔 그러니까 고시엔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 정식 명칭은 음.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인데 네. 고시엔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그냥 고시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1915년부터 예. 이 야구 대회가 시작됐는데 고시엔으로 옮긴 거는 고시엔 구장이 1924년에 완공이 돼가지고 27년부터 고시엔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선 경기죠. 본선 경기. 본선 경기. 지역 예, 지역에서는 각 현 있잖아요. 일본에 이제 1토, 1도, 2부 43개 현이라 그러는데 전부 다 47개가 있는데 네. 47개 현에서 지역 대회를 거쳐요. 근데 이 어. 지역 대회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면 저희 딸이 야구부 음. 매니저를 했어요. 그 니시도쿄 대회 당연히 니시도쿄면 이제 서도쿄, 도쿄는 지역이 커가지고 네. 이제 서도쿄, 동도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는데 그 지역 예선에 그러니까 출전하는 학교가 200개 가까이 돼요. 160개거든요. 음. 그래서 160개에서 1등이 돼야 네. 그 고시엔 그 구장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그, 그 고시엔 구장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가는 이번에 예, 것부터. 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동도쿄 그러니까 히가시 도쿄 지역 예선에서 선발된 칸토 다이치 고등학교 관동 제1고등학교가 음. 그 이번에 우리 교토국제고랑 결성해서 이제 맞붙는 그래요. 학교예요. 네. 그 이게 엄청 재밌는 게 음. 이제 지금 교토가 이제 일본의 고대 천년의 수도였던 그럼요. 이제 원래 텐노가 있던 수도였죠. 네. 근데 이제 도쿄는 이제 에도마쿠 시대부터 수도였단 말입니다. 음. 근데 이렇게 도쿄에 1등한 도쿄 지역 예선을 통과한 패자랑 네. 그 교토의 지역 예선을 통과한 패자가 결승전에서 맞붙는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 일본의 그 지금 106회 아, 대회인데 그래요. 106회 역사상 처음 여러모로. 있는 일이고 야. 그리고 둘 다 우승 경험이 없어요. 네. 칸토 다이치도 그렇고 여기 이제 교토 국사이도 그렇고 음. 우승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짜 이건 뭐 어. 일본 언론에서는 그래서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장난. 무슨 한국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뭐 네. NHK에서 무슨 한국어 교과가 흘러나왔다고 이제 네또 음. 위기라든가 뭐 혐한들이 막 뭐라 그러지 않냐.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 그야말로 동서 수도의 대결이라는 어. 식으로 엄청나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일본 미디어도 그렇고 일본 거기에 있는 사람들, 국민들도 그렇고 온통 네. 관심이 이 결승전에 쏠려 있겠습니다. 지금 결승전이 예. 아마 지금 제가 좀 이거 준비하면서 좀 봤는데 예. 뭐 예상 시청률이 30% 넘기 아무리 20% 이상 나와도 30% 넘기가 쉽지 않은데 예. 거의 35%에서 40%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야, 이 지금 일본 열도가 들썩이는 이 결승전 그 맨꼭대기에 한국계 우리 민족학교 교토 국제고가 올라가 있다. 이게 좀 대단한데 현재 있는 우리 제일동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그럼요. 제일동포 지금 뭐 솔직히 말하면은 네. 교토국제고 자체에 지금 야구부원은 그러니까 여기가 한 160명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학생이 22명, 중고등학교란 말입니다. 일관제죠. 음. 그러니까 중학생은 22명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 고등학생이 한 138명, 140명 가까이 되는데 네. 요 중에 이제 남자가 68명 있어요. 68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6명만 제외 한 60명이 야구부원입니다. 아, 그래요. 야구를 그러니까 야구부 하는. 약간 예, 예. 야구 특화 학교 뭐 이런 어. 비슷한 게 돼버렸는데 네. 그리고 국적들이 사실은 일본 국적이 많아요. 음. 일본 국적이 70% 30% 돼가지고 뭐 일본인 학교 아니냐 사실 다 뭐 일본 학교 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네. 원래 이 전신 자체가 한국 그 민단 산하의 이제 한국 교토 한국학원이 그 전신이었고 음. 그 상당히 지금 뭐 교장이니 이사장님이니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한국 분들 제일동포 분들이시고 네. 그 이 일단 학교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되게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뭐 솔직히 뭐 지금 근데 그런 상황을 다 벗어났죠. 그러니까 제일동포들은 당연히 뭐 흥분하고 있고 네. 뭐 이제 뭐 민단이니 총련이니 떠나서 음. 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이게 이제 고시의 결승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네. 뭐 너무너무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무슨 뭐 그 안에야 뭐
뭐 학생들은 전부 다 일본 국적 아니냐라든가, 아. 야, 그 뭐 한국계 학교니까 뭐 우리 총영계통 입장에서 보기엔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아 그런 게 의견들 다 아니고. 사라져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뭐 결승이니까 이건 뭐 다 흥분하지 말이죠. 예. 야 대단합니다. 그럼 제일 농구도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축제 뭐 한마당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댓글 보니까 이 접동생님이 오마이TV에서 생중계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아 저희가 좀 정말 생중계 하고 싶네요. 직접 현장에 가서 정말 뜨거울 것 그건 같은데 저작권 문제로 아마. 저작권 문제로 안 되나요? 그래요. 이 어제 이제 많은 언론이 이제 보도하기로는 이 선수들이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 이게 이제 영상으로도 네,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NHK를 통해 일본 전국에 생중계됐다는 점에서 큰 화제가 또 국내에서 됐었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까지 못 보던 모습 아닙니까? 어쨌든 일본 전역에서 한국어 노래가 그렇죠. 교가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 교가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 학교가 한 3개,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원래 고시엔 대회 그 뭐냐 약간 절차나 그런 것들이 음. 각 대회에서 8강전부터인가 그래요. 각 대회에서 승리한 학교는 그 각 그 시합에서 이게 도열하고 네. 경례한 다음에 승자학교 교과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그게 그냥 대회 요강에 이제 있기 때문에. 아. 승자의 교가를 그러니까 이제 부르는. 교과를 부른 건데 그게 이제 한국어 교과니까 당연히 네. 한국어로 부르는 거고 동해 뭐 바다 그런 거죠. 건너서 뭐 이렇게 굳이 뭐 그게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한국어 당연히 교가니까. 8강전인가부터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NHK가 교가를 전하면서 이 고유 명사인 동해 이걸 동쪽의 바다 네. 또 한국의 학원이라는 가사도 한일의 학원 뭐 이렇게 원래 뜻과 다르게 송출했다라고 하던데 정말 그렇게 나갔습니까? 이게 예, 예. 그렇게 자막은 나왔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게 NHK에서 이거는 정말 그 양자 확인이 필요한 건데 네. NHK에서 음원 사이트 그러니까 동해 바다를 넘어 그 말을 그대로 이제 음원 사이트만 그 제공했다고. 원래 이게 3년 전에 2021년도에 다시 4강에 올라갔을 때도 음.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때도 NHK는 히가시노 그 뭐냐 우미오 같은 그러니까 동쪽의 바다를 넘어라는 그거를 아, 그 동해라고 안 하고 자막으로. 동쪽의 바다를 넘어라는 식으로 그때도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네. 근데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그때 이제 한국의 매체가 이제 취재를 좀 했었어요. 한국일본가 뭐 음.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한국 측 그러니까 교토국제학교에서는 음원만 전달했다. 그러니까 네. 오리지널 음원만 전달했다 하고 NHK에서는 그러면 NHK에도 뭐 번역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역하는 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막을 넣었는지 네. 아니면은 음원 사이트 안에 그 자막권도 같이 줬는지 뭐 이거는 음. 사실 모르는 거죠. 예. 그것도 확인을 그러니까 해 누구를 봐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음. 예를 들어서 교토가 옛날에 그 이지메 그 뭐냐 그런 식의 혐한 헤이트 스피치가 되게 많았을 때 네. 교토가 엄청 피해를 많이 입었단 말입니다. 오사카 교토 쪽에 아하. 맨날 그 애들이 우익들이 가가지고 그 학교 앞에서 진치고 막 그랬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학교 측에서 약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줬을 가능성도 있고 그게 음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NHK 쪽에서 아이씨 이거는 이렇게 네. 번역하면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번역했을 수도 이건 사실 음. 모르는 거죠. 좀 더 취재를 해본다 한들 아마 둘 다 음. 그냥 그래요.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중요한 건 우리 한국어 동해 바다 음. 건너서 이 직접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그건 되게 막을 수가 그거 없는 한 게 거죠. 예.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입을 열면서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학생들이 일본 국적이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야구부원들 그래도 일본 국적이기 때문에 일본 국적의 일본인 10대 친구들이 네. 교과를 부르면서 전혀 그리낌이 없다는 거죠. 한국어 교과를 음. 부르면서 전혀 음. 그리낌이 없다는 거. 아.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어 교과, 한국어로 된 교과가 흘러나온다. NHK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 네. 때문에 아하. 일본에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애들은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해요. 그 저도 이제 사이트 이런데 뭐 이 채널에 이런 데 좀 들어가서 몇 번 봤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도 많아요, 되게. 예를 들어서 아.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막 이러면서 이 전통적인 그 음. 혐한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판을 받는 아,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지금 지금 야 얘네들이 10대들이 열심히 하고 특히 뭐냐 지금 이 학교는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응원을
학교 사람들만 해서는 응원이 도저히 성립이 안 돼요. 160명밖에 없고 그렇죠. 가족들 암만 다 모아봐야 300명, 400명도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4강전 응원을 보시면은 음. 그 막 1000명 이상 모여 있는 게 딱 보여요. 그 K라는 빨간색 티셔츠 입은 네. 그게 다 이제 교토 국제고 응원하는 어. 팀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교토 지역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음. 그리고 그거 밴드 연주해준 응원단 밴드는 그 네. 옆 학교예요. 한 아, 100m 옆. 떨어진 학교에 교토 산업대 부속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예. 거기 학교가 다른데 여기 이제 응원하는 그 흥을 그거 해주는 네. 브라스 밴드가 없어요. 학교가 음. 160명밖에 안 그렇죠. 되니까. 작으니까. 그러니까 지네가 가서 도와준 거예요. 야. 그거를. 아니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지역에서. 보면 10대 청춘들이 예. 막 이렇게 진짜 정열과 열정을 가지고 해가지고 결승까지 올라가려는 그 판국에 지역민들이 이렇게 다 유대해줘. 그 지역민들 저 대부분 일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혐한들이 암만 그런 말을 써봤자 사실 그건 화제도 안 될 정도죠. 예. 아, 그렇군요. 오히려 욕먹고. 네. 자, 뭐 대단합니다. 대단한 열기고 뭐 이 혐한 그런 목소리까지 잠재워 버리는 그런 현지 분위기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내일이죠, 결승전이? 네, 내일 10시부터 합니다. 내일 아마 장난 아닐 겁니다. 저도 뭐 일을 예. 다 때려치고 그냥 볼 겁니다. 일하셔야 될 지금 텐데. 저희 뭐 회사 사람들 난리 났습니다. 아, 다 그래요? 본다고 막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예. 저기 중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다 본다고. 중국 애들도 이게 고시엔 예. 결승에 올라갔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 야구 잘 모르면서도 아, 보겠다고. 보겠다고. 꼭 봐야 되는. 보니까 시청률이 네. 30-40% 나온다고 하니까 예상이 대단한 건데요. 뭐 30% 이상은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자님이 볼 때 결승전 뭐 누가 유리해 보입니까? 근데 팀 중에? 항상 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 결승전만큼은 누구도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죠. 고시엔 결승은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요? 그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네. 이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사가키타의 기적이라는 사가현의 말도 안 되는 정말 공립학교가 이 다 때려눕히고 진짜 하위권이었어요. 다 때려눕히고 결승전에 올라가가지고 네. 우승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같은 경우는 다르비스 유라고 지금 샌디에고에서 김하성이랑 같이 뛰는 네. 그 친구가 있는 토호쿠 고등학교가 무조건 우승할 거라 했는데 결승전에 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틱한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결승전은 솔직히 누가 이겨도 사실 상관이 없죠. 뭐 결승은 정말 그 구장의 그 흐름이랄까 분위기에 따라서 네. 딱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도 내일 상당히 기대가 되고 뭐 진다 하더라도 전혀 뭐 진짜 응원의 박수 고시엔의 그게 또 그 전통이긴 한데 네. 패자도 승자도 다 눈물 흘리면서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응원하는 즐기는 거죠? 마음에서 예. 보는 거죠. 예, 네, 거의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교토 국제고가 우승하게 되면 이기게 되면 한 번 더 교가가 울려 퍼지게 됩니까? 교과는 물론이고 아마 호해도 나올 걸요. 아, 호에도 나오고. 원래 고시엔 우승하면은 호해 원래 뿌려요? 후원사가 이제 아사히 신문인데 예. 아사히 신문이 호해도 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당연히 교과 흘러나오죠. 예, 우승하면 뭐 당연히 흘러나오죠. 이 국내에서는 이걸 이 생중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생중계는 NHK 인터넷 방송 안 하나요? 아니 일본의 예. 야후 재팬 뭐 이런 데 나오는 그게 있는데 네. 제가 조금 이따 올려드리는 거 할게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볼 수 있거든요.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해외에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 스포츠 채널에서 중계하는지도 뭐 궁금해하는 우리 댓글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경기 결과 그래도 하이라이트는 유튜브에 올라와요.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는 경기 다 끝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로 편집돼가지고 그렇군요. 유튜브에 항상 올라와요. 그날 당일 오후에 올라와요. 당일 저녁쯤에 올라와요. 알겠습니다. 자, 교토국제고가 정말 좋은 경기를 내일 후회 없는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할 것 같고요. 고시엔 본선에 우리 한국의 민족학교가 올라갔다. 참 대단한 역사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 얘기 저희가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이제 일본에 계신 우리 박철현 기자 연결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많습니다. 뭐 일본에서 국내 소식을 들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시작으로 광복절 경축사나 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나 김태호 안보실 제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중일마 발언,
대일 역사 인식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리고 네. 뭐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월 초에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일본을 향한 이런 마음, 이런 발언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자님께서는? 그 제가 솔직히 이런 네.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잡아놓은 고기 어항에 가둬놓고 즐기는 듯한 느낌?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아, 일진이 약간 빵 셔틀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네, 빵 네, 셔틀 네, 시키는 그런 느낌인데 왜냐하면 지금 뭐 일본에서는 아예 윤석열 정부의 사도광산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음, 지금 말씀하신 무슨 뭐 광복절 경축사라든가 네, 독립기념관 관장 인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은 물론 보도가 몇 군데 이렇게 간략하게 네, 스트레이트로 나오고 있지만 논평하는 기사라든가 뭐 음, 칭찬하는 기사나 비판하는 기사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형태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뭐 어, 이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조금씩 보도 나오는 거를 한국 언론에서 받아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음, 그런 보도는 그냥 일상적인 그냥 스트레이트 뉴스고 음, 뭐 이렇게 하는 보도가 거의 없고 오히려 분석 보도 이런 게 이제 네, 주간지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은 한국 내부의 역사적 그 대립, 그러니까 음, 역사 인식에 대한 대립이 네, 아주 내부 분열이 되고 있다. 내부 음, 분열이 되고 있으면서 뉴라이트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열세였는데 뉴라이트가 조금씩 이제 자기네들의 그 뭐냐 이제 목소리를 그 내고 있다? 테리토리라 해야 되나? 음, 그거를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사가 이제 뭐냐 인사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아하, 우위에 서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일본 네, 입장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자 네, 이래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또 한국 언론에 보도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화이트리스트 때 나왔던 뭐 음, 노재팬이라든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일본의 한국 관광객들이 1등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 있어요. 네, 6월까지 통계 내가지고 490만 명이 왔어요. 근데 음, 작년에도 700만 명이 왔단 말입니다. 네, 뭐 압도적인 1등이었죠. 어, 중국하고 대만 다 제꼈어요. 예, 근데 요번에도 1등이 될 거예요. 6월까지 490만 왔으니까 연말까지 가면 1000만 명 가까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 음, 사람들의 일본은 지금 관광이 엄청난 국가 시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관광 오주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을 칭찬하던 한국을 비판하던 그게 이제 한국에 있다 알려지기만 하면 어떤 식으로든 일본에 대한 반발이 심해진다. 그렇게 음, 되면은 노재팬 운동이라든가 일본 가지 맙시다 뭐 이런 운동이 되어버리면 일본 입장에서는 아, 어떻게든 타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자. 그래서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게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감방장관이라든가 외무성 장관이 하나하나 코멘트를 했었어요. 네, 뭐 어떻게 한국 기자가 질문하면 코멘트 하듯이 뭐 했는데 음, 그런 거조차 안 해요 지금. 음, 그냥 그러니까 아예 조용히 그냥 지금 가자.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일본 아, 입장에서는 윤석열 잘하고 정부가 있으니까. 뭐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냥 하하. 야 그냥 이대로만 쭉 가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제도 되지 않고 있고 빈도도 낮아지고 있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대로가 좋다. 이런 기류가 읽혀진다는 건데요. 기시다 네. 총리 지금 이제 뭐 총재직에서 물러나서 그러니까 총리에서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하던데 네, 방한한다는 출마 안 얘기가 합니다. 방한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방한한다는 얘기. 네, 네, 네. 왜 방한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 좀 나오고 있나요? 일본에서는? 분석이라기보다 그게 일단 확실치가 않고요. 아, 아직은. 그러니까 네. 총리 관저도 그렇고 예. 이제 대통령 용산에서도 뭐 지금 좀 약간 묵묵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한다 하더라도 음. 6월 7일이기 때문에 아마 네. 일주일 전쯤에는 보통 그 수상 총리의 일정이 어느 정도 리크가 되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살짝 눈을 띄워본 것 같아요. 살짝 아하. 눈을 띄워서 가도 좋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여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형성이 되면 가는 거고 네. 뭐 솔직히 퇴임하는 총리이기 때문에 힘은 음.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그래도 지난 2, 3년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고는 뭐 어떻게 잘 뭐 한일 관계 개선이나 그런 것들을 자기가 총리 음. 퇴임 불출마 선언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일 관계 네. 개선에 대해서.
그 업적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저기 일본 와가지고 그래도 오므라이스도 같이 먹고 뭐 이런 사적으로도 좀 친하고 술도 한잔 하고 예.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퇴임하는 총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가서 그냥 간단하게 뭐 답례 방안 비슷한 느낌으로 한 2박 3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솔직히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모르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고 아, 내가 총리 있을 때 정말 큰 업적 그게 바로 음. 한국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지낸 거다. 잘 지낸 거다. 그리고 그 일본이 원하는 외교적으로는 대로 뭐 그게 가장 어, 외교적으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죠. 그게.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윤석열 정부가 따라와 줬다. 내가 이렇게 잘했다. 이걸 좀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 그 참. 뭐 그겁니다. 네. 그래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기시다 총리만큼 사실 별로 높지가 않아요. 인기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 대통령에 네. 대한 일본의 평가, 일본 언론에 보고 있는 어떤 생각, 프레임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네, 놀라워하고 있죠. 놀라워하고 있다. 그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 나왔을 때도 예, 그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일본 이야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은데, 과거사 얘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예, 예, 과거사 이야기를 아예 안 해버리니까. 네, 근데 광복절이라는 그 광복절 이름 자체가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시대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그런 의미인데 당연히 일본이라는 건 항상 이제 상수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거론을 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거론을 안 해버리니까 음, 일본이 오히려 놀란 거예요. 마이니치도 그렇고 요미우리도 그렇고 너무 이례적인데? 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 음, 광복절 경축사를 이제 평가하는 기사를 쓰면서 네, 이례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니 이렇게까지 정말 처음에는 음, 근데 그게 작년에 나왔을 때는 좀 약간 뭐 잘해보려고 일부러 꿍꿍이가 그런 건가? 뭐 이 생각하고 그래도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 조심하자. 뭐 이런 식의 약간 뉘앙스가 있었는데 올해 한 번 더 그래버리니까 이제는 완전히 뭐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일본을 좋아하는 뭐 이런 약간 느낌이랄까? 이렇게 아,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야 신기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기사를 읽어보면은. 예, 음, 그래서 솔직히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일본을 아예 안 집었는지 모르겠다만 뭐 네, 일단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특히 이제 보수적인 인사들이나 극우 인사들에 의해서 나온 얘기가 음, 지금 한일 관계가 일본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컨트롤하기가 쉬운 상황이니까 네, 아예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뭐 사도강산 또 문제라든가 음, 뭐 신일주 철금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그런 게 안 나오게끔 아예 지금 다 이제 무슨 조약이든 뭐든 협정이든 맺어가지고 지금 다 해결해 버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한일 관계 한국이 일본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 그런 것들 다 따라주고 있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원하는 것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그러니까 음, 다시 또 재협상하자라든가 뭐 사도강산 아, 뭐 문화에서 등장한 거 뭐 각하 신청 이의 신청이라 그런 게 안 나오게끔 예, 자 뭐 이건 다 끝났습니다라는 협정을 아예 맺어버리자. 지금 이제 한일 협정 같은 형식의 새로운 조약이나 협정을 맺어버리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죠. 그 말은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또 풀이가 되는 것 근데 같은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 예, 지금 이제 2년 반 거의 뭐 2년 반이죠. 2년 반 네, 네, 절반 정도 지나온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자세를 보면은 아니 그 음, 김태호 실장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 그랬으니까 일본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한국은 뭐 좀 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여론 신경 잘 안 쓰고 한국 여론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따라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또 하, 이제 일본 불매 운동이나 그런 것들이 일본이 이제 예, 가만히 있었는데 한국 내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음, 또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일본이 어떻게 컨트롤할지. 하여튼 한국은 지금 일본의 외교 전략이나 대일 외교 전략 이런 거 보면은 정치적 입장이나 역사적 입장에서는 네, 말 그대로 빵 셔틀 비슷하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죠. 그래요. 참, 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발언이나 또 인사 문제를 보면은 일본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있죠. 시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민들 시청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현재 분위기,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기자님, 오늘 이제 고시엔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적까지 해봤습니다. 끝으로 이제 내일 이제 결승전 앞두고 있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내일 결승전 결과 많이 좀 기다리고 내일 경기 내용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이제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꼭 있다면 저희가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왕 뭐 정치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자민당에서 음, 총재 선거를 9월 27일 날 할 건데 네, 이제 뭐 한 달 조금밖에 안 남았죠. 그 10명 정도 후보가 일단 거론되고 있어요. 원래 추천이 20명 모아가지고 후보로 갈 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누가 될 가능성이 높냐는 이야기가 많이 저한테 오는데 사실 누가 되든 뭐 한일 관계의 기조가 바뀔 거라고 지금 일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기조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가장 상대적으로 위험한 인물이 타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경제안보 담당상이라는. 네, 이번에 라인 야후 그것도 뒤에서 어, 조종했다는 분이기도 하고 네, 원래 뭐 아베 총리 아베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베 네, 총리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었죠. 음, 엄청난 극우 인사입니다. 네, 네, 그 사람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근데 어, 타카이치 사나에가 총리가 될 경우에는 예,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그 압력이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음, 압박이나 뭐 그런 극우적인 그 색채가 일본 정가에 들이우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 타카이치 사나에라는 이름을 좀 주목해 주시고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뭐 그래요, 우리는 뭐 힘이 없지만 그 사람이 안 네, 되기를 한국 어, 사람들 한일 관계를 위해서 좀 기원해 주십시오. 네, 다음 일본 총리가 누가 되느냐, 뭐 자민당 총재가 이제 총리가 되니까 자민당 네, 총재 그렇죠.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다음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본 도쿄에 있는 박철현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와 함께 고시엔 결승 얘기부터 일본 정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마이 TV 박정우의 핫스팟 매일 아침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9시 되면 오마이 TV 오셔서 딱 생중계 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마이 TV 구독자 200만을 넘어서 이제 300만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오마이 TV가 여러분께 다양한 현장과 또 분석, 인터뷰 하나하나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마이 TV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전해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코로나 확진 소식 그걸로 인해서 오늘 예정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 일정 등 모든 일정이 다 수년이 됐고요. 또 25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일요일에 열릴 걸로 예상이 됐던 여야 대표 회동도 지금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빨리 회복을 해서 또 이게 코로나 확진 이후에 사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또 회복하는 시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회복을 해서 쾌유해서 다시 또 복귀하기를 많은 분들이 또 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오마이 TV도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나 상황이 어떤지 계속 주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또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진행이 되니까요. 오후 1시에 또 오후에 조성식 이 작가의 인터뷰도 진행이 되니까 오후에도 계속해서 오마이티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더운 더위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